다들 질문 적으시느라고 핸드폰 용량이 모자라신 것 같아가지고 괜찮으신가요, 다들? 질문도 충분히 적으셨나요? 네. 네. 마이크 다들 들어주시고요. 마이크 소리 나오는지 한번 또 박수진 대표님 특히 노래방이랑 똑같이 한다고. 네, 노래방 말씀드리니까 바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이 5시 38분인데 짧게는 10분, 조금 오버가 되면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박수진 대표님 진짜 저 때부터 옷을 안 갈아입은 건 맞나요? 샘플 질문, 샘플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발표 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받게 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 컬러가 저의 퍼스널 컬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명함 CI 컬러가 레드거든요. 원래 제가 사주에 화가 부족해가지고 불이 부족해서 항상 빨간색을 지녀야지 더 해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톤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디자이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레드가 아니다. 이 웜 기운이 있는 약간 이런 주홍빛의 레드가 저한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촬영도 이렇게 했겠다. 오늘 컨셉을 맞춰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다시 드라이를 해가지고 잽싸게 입고 왔습니다. 네.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질의응답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네. 훌륭하신 분. 사회자인 저는 콘텐츠 민주주의라는 콘텐츠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앉아있어도 일어나는 건 비슷하잖아요. 네, 콘텐츠 민주주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방송영상 제작과 겸임교수 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썼어야 됐는데 여러분 뭔가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요. 지금 다 애드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숙한 게 있더라도 제가 말을 저는 게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질문! 자, 김정인 대표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 육성으로 하시죠? 괜찮죠? 네. 오재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해오시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말씀해 주시고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매우 감동적이었고요. 그러시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시면서 프랜차이즈 업을 해오시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때는 언제인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을 때가요.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 제 꿈이 한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딱 2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저희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제 꿈이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지만 그 전세 1억짜리 하나 사는 거하고 식구들하고 한번 해외여행에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게 저희 꿈이었는데 같이 오사카라는 데를 처음으로 여행 갔을 때 굉장히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재근 대표님 보니까 그 아까 나산 네. 거기가 형 우리 안병준 네네. 회장님 하셨을 때 납세 1위 하시고 예. 여기까지 엄청 잘 나갔던 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서 다시 어떤 재기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셀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뜨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또 변화를 하셨는지. 저는 그냥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터널이라는 비유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터널을 지나가면 컴컴하잖아요. 불빛이 없으면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길이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여기까지 왔었고 그 힘에 운동력이 그래도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배달을 그렇게 오랫동안 네. 해줄 수 있었던 아까 배달 왕이라는 정도 예, 예.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저는 첫 번째는 저희가 3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견뎠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 얼었을 때 정말 배달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배달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달의 법칙이 1, 2, 3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책을 빨리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김영민 대표님한테 아까 그 3년 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게 이제 2년으로 더 줄었고 그게 정말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때는 그게 뭐 음식 업체가 됐든 아니면 뭐 이런 다른 거가 됐든 금방 뭐 1, 2년 사이에 없어지고 생기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창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2년 안에 모든 수익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프랜차이즈 입장이 아닌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건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3년을 넘은 프랜차이즈를 포지셔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그 외식 브랜드들이 그 유행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요아정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레드망고라는 브랜드와 로고프레소라는 브랜드가 똑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게 3년 있다가 다시 그게 좀 유행이 좀 바뀌면서 다른 이제 디저트 아이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보면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프랜차이즈 3천여 개 외식 브랜드들이 미투 브랜드라고 해서 너도 나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떨어지고 가격 경쟁이 나와서 가맹본부들이 뭐 가맹비, 교육비, 전체 창업비에 대한 비용을 낮춘다고 이런 걸로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 회사는 메뉴 개발이라는 이거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관리에 총력을 다해요. 그런 브랜드들이 제2의 히트 메뉴가 나오고 운영 관리가 되고 점주가 40%를 패전해도 60%가 또 나가면서 또 신규 창업이 되면서 롱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 창업의 업력을 가진 프랜차이즈 보면 공통점들이 다 본질에 충실한 브랜드가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컨셉 아까 말한 거죠. 컨셉만 가지고 처음에 잘 나가다가 100개를 1년만 오픈했다가 2년차 되니까 50개가 3년차 되니까 없어진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좀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가 있는데 뭐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콜드스톤, 뉴질랜드 아이스크림, 뭐 하겐다즈, 롯데 나뚜루 뭐 이런 다양한 쟁쟁한 아이스크림, 뭐 이탈리 젤라또. 근데 결국 베스킨이 우리나라 1등하는 이유가 31가지 아이스크림에 대한 메뉴의 구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20년을 회고해 보면 그 아이템 자체가 결국에는 5가지의 인기 메뉴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점주들도 빨간 거, 까만 거, 파란 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메뉴가 다양하게 조합이 돼서 계속 신메뉴가 나와서 베스킨라빈스가 1등을 한 거지 품질이나 이런 거 보면 하겐다즈도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영어전이 독점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 시장에 건재한 게 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결국 프랜차이즈 출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리더 제자에서 우리 박수진 제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프랜차이즈 원조 한국 브랜드의 뚝심에 관해서 집필을 하셨는데 본인의 뚝심은 1부터 10까지라면 어느 정도 뚝심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요? 네.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을 미처 안 해봤는데 제가 사실은 25년 외길 인생인 거예요. 제가 산업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바로 디자이너로 출발해서 졸업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도 손을 안 떼고 있는 거 보니까 다른데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뚝심이라면 뚝심이겠죠. 제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이거 바로 전 책이 CEO의 책상이라는 공저를 했는데요. 그때 쓸 때는 이렇게 프랜차이즈에 이렇게 딱 타겟을 해서 쓴 건 아니고 제 인생 얘기를 썼어요. 그때 느낀 게 20대, 30대, 40대, 50대를 나눠서 제가 바라본 이 디자인 일에 대한 제 업에 대한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바라본 상황이 달랐고 30대에 느낀 게 달랐고 40대에 달랐고 현재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가짐이 다르고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지가 나름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 일을 10년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소기업 대표님들과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처음에는 롯데그룹의 한 10년 에이전시로 일을 했어요. 롯데그룹에서 나오는 외식사업부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면서 느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근본적인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비주얼로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내가 이만큼의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표현해내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많이 보거든요. 아까 본질도 중요한데 그 본질을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뚝심은 어쨌든 그걸로 증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근데 대보니까 좋네요. 제가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최고 바꿔서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네네. 멋진 책을 출간하신 5분께 모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형민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아까 롱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장수의 비결을 딱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어떤 게 있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탄생을 하잖아요. 아까 요아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요아정이나 뭐 마라탕 탕으로 지금 조금 지고 있지만 그런 것도 생각지도 않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떠한 프랜차이즈가 탄생을 할 건지 혹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같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트렌드를 좀 보면은 음식 사업도 결국에는 그 노래, 문화, 음악, 영화 그거에 따라가더라고요. 패션도 마찬가지고 70년대나 80년대 유행했던 이제 옷이나 음악 시대가 오면 그 당시에 음식도 같이 오는 약간 특수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질문하신 것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좀 롱런하는 비결 말씀했잖아요. 본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창업자 입장에서 좀 본부 입장에서 본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식 사업을 할 때 똑같습니다. 대중적인 아이템을 해라. 그리고 맛있어야 한다. 점포 위치가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창업비가 쌓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본사가 좀 튼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예뻐야 한다. 뭐 이런 갖가지 연출들로 우리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창업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롱런하는 프랜차이즈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쉽게 말씀 동네 브랜드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치킨 브랜드를 예를 들게요. BBQ나 BHC나 교촌치킨, 국내치킨, 뭐 자담치킨, 60개 치킨 딱 보면 광고 트렌드 주기가 있거든요. 근데 광고를 딱 시작을 하면 매출 30%가 가맹점이 쫙 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본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본사가 이 브랜드를 살리려면 다시 인풋이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초창기 때 프랜차이즈들이 대부분 그냥 처음 개설할 때는 창업 조건을 저렴하게 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창업비가 싸다 이걸로 많이 창업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창업할 수 있는 치킨집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2천만 원 할 수 있으니 당연히 흔들리겠죠. 이거를 흔들려서 창업을 결정하시는 분은 나중에 크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도 해야 되고 매출 올리는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브랜드를 결정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픈하고 나서 때 늦은 겁니다. 막 저쪽에서는 막 행사도 하고 광고도 하고 신메뉴도 나오는데 우리는 처음 세팅한 그대로 해서 점주가 배달을 열심히 한다거나 손님의 응대를 잘하거나 이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의지력은 1년째 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막 기름통에서 60마리를 튀기다 보면 사람이 이 유기공기 때문에 이게 질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의지력이 떨어지고 이제 실망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사가 그렇다고 돈 많은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본사에서 치킨 전문점을 만약 한다면 치킨 전문점 가장 큰 장점이 뭔지를 보고 그 브랜드를 찾아가는 거고요. 아니면 특출나게 정말 맛있는 브랜드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사의 본질에서 이 브랜드가 돈을 벌면 돈을 쓸 줄 아는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신메뉴 개발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투자하는 회사인지를 보란 얘기지, 단순하게 싸고 좋고 이런 거는 이후에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가셨을 때 가맹비가 얼마예요, 교육비가 얼마예요, 이런 진부적인 질문보다 여기는 메뉴 개발자가 몇 명이 있나요? 메뉴 개발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신메뉴 주기는 어떤가요? 광고 컨셉은 어떻게 잡고 광고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대표님은 외식 전문가요? 아니면 IT 전문가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했던 분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질이 좀 달라지면 그 본사의 이제 실제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류나 생산 시스템이 어떤 구성으로 되었는지가 이제 원가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원가가 한 30%인데 해보니까 40%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뉴스에서 나오겠지만 원물값은 오르고 계속 물가는 올르다 보니까 이걸 카바를 못 쳐줍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탈리아는 가맹점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본사를 고를 때 그렇게 골라야 되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겁니다. 정말 맛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맛있은 게 굉장히 주관적이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입니다. 제가 한촌 설렁탕 하나 예를 들면 한촌 설렁탕에서 초반에 한 10개, 20개 있던 거를 100몇 개까지 오픈을 시켰을 당시에 직영점은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게다가 이게 더 이상 힘들고 24시간 이거 소를 끓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좀 힘든 과정 때문에 이거 원팩을 만들었거든요. 육수를. 그래서 육수를 원팩을 받은 전국 가맹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맛이 이제 50대 이상이 있으면 이 깊은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설렁탕 창업하시면 5, 6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내가 먹었던 설렁탕 맛이 아니야. 깊이가 떨어져. 이러면서 창업을 안 하고 푸주옥이나 조금 더 규모가 큰 설렁탕 집을 창업을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건비 절감되겠다, 깔끔하다, 주방이 편하다, 여기 또 사람 운영이 쉬우니까 창업이 좋겠다, 좀 장점으로 보실 분이 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한촌 설렁탕이라는 이 브랜드는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성공. 근데 이 다른 게 헤비한 이런 브랜드들은 지점마다 맛이 다른 거예요. 그 점주의 노하우, 자영업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면 프랜차이즈 한결같아야 된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는 정말 큰 맛집이 없습니다, 사실. 정말 이거는 정말 좀 정형화되고 대중적인 맛인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너무 막 이렇게만 가면은 결국에는 그것 또한 브랜드가 공존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질문에 답이 되시죠? 예. 우리나라가 77년도에 림스치킨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주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망하고 망한 주기들.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창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특강을 들려주신 우리 김현민 대표님 저희 예약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프랜차이즈 점주에서 무인 프랜차이즈 토분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긴 한데요. 5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권혁태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에서 아까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싶어 하셨는데 좀 많이 삭제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IT 쪽에 관심 많으시고 또 컴퓨터 쪽에 정말 관심 있으셔서 진행이 되었는지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개발자 하고 싶어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공부해서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 짜서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92년도, 3년도 이때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굉장히 제가 뛰어난 줄 알아가지고 덜커덕 2000년도가 되면 Y2K라서 2000년도 될 때 뭐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때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창업을 해야지라고 꼴딱 나누어 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대학교에서 알던 친구들을 데리고 창업을 해서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시작을 했는데 뭐 모르고 시작을 해서 저는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책에도 써놨거든요. 저희가 만들었던 뭐 유희 조합 기술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때 데이콤에서 이제 1억 줄 테니까 너 팔고선 공부해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아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사람 있으면 조금 팔아야 되는 거야. 그때 배웠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IT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망해봤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가봤고 핸드폰이 끊기는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만나자 그러는데 뛰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에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던 원동력들이 저한테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앞에 좀 담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한 단계 한 단계 신기하게도 다시 계약이 연결되고 여러 업종을 만나고 그것들을 이제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은 다 업계 1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나서 2009년도에 DGMIT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2009년도부터 도와드린 업체들이 뭐 실러 튜터 그다음에 대기업 대상으로 멤버십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너무 잘 되셨어요. 다 1등이 되시고 그렇게 사업을 잘 하셔서 여전히 저도 지금 이제 목표는 주로 지금은 대기업들이랑 일을 하지만 제 바람은 프랜차이즈 본사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업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여전히 실패와 성공과 성장을 반복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박수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이 두 번째 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CEO의 책상 두 번째 이제 프랜차이즈 책을 내셨는데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작가로 나가시는 건지 할 정도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어떻게 책을 쓰게 되었고 어떤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마 여기 사업자 대표님들 많이 계실 텐데 책을 내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쓸 수 있는지 이걸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주 쉽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입금하면 쓰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혼자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해야지 하고 일기 쓰지 몰래 숨겨서 하게 되면 결국 혼자 아니까 혼자 덮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하고 한다고 공표를 하고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 끝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공저를 제가 선택하게 된 것도 혼자 처음에 쓰고 싶은 당연히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혼자 못할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같이 하면 서로 코를 끼잖아요 일단. 그래서 같이 해보자 하면 으쌰으쌰 하면서 약간 협동을 하니까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첫 번째 책도 거의 1년 정도 걸렸는데 그때는 정말 저도 울먹울먹 했어요. 저 신랑이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사실은.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고요. 대표님도 가족이 오셔가지고 아마 북받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첫 번째는 창피해가지고 가족만 딱 불렀어요. 저희 저자들끼리도 아예 대표님들을 초대를 안 했어요. 저희끼리 정말 잔치하듯이 했는데 하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남편도 울먹거리고 저도 울먹거리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내용은 60페이지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의 얘기를 계속 담기 위해서 본인의 과거를 계속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자기에 대해서 자아성찰이 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책을 쓴다는 거는 누구한테 상식을 알려주기 이전에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일단 가장 컸던 것 같고 요번 두 번째 책은 뭔가 이제는 정보를 좀 주고 싶다는 욕심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은 자기 얘기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렇게 좀 써본 분들은 자꾸 정보를 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끝에 계시는 우리 김 대표님은 고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좀 드라이하게 정보를 주는 쪽으로 쓰게 되시고 저는 약간 중간 자기 얘기는 조금씩 배제하면서 뭔가 이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정보를 조금 주고 싶다는 욕심이 난 내용이고 두 분은 확실히 본인 얘기를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제가 브랜딩 하는 전문가지만 뭔가 비주얼로 보여주는 브랜딩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에 대한 솔직한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업에 대한 브랜딩이 된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대표님도 본인 얘기를 하니까 더 감동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책을 통해서 각자 하시는 일은 다르시겠지만 꼭 본인들 책 한 권씩은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 왜냐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물론 혼자 쓰셔도 당연히 좋지만 처음 스타트 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한번 해보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내년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 합니다. 이 질문 안 하고 가면 이번에 가시가 놓치겠다. 누구 계실까요? 딱히 없으시다면 그래도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열을 셀게요. 열을 셀 때까지 질문 없으면 이제 질의응답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있다! 있다! 네. 자. 그 제 주변에 최면 심리 상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나름 잘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도 책에 나왔다고 하니까 대뜸하는 질문이 나도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나 이제 네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업 전문가가 대답해 실제 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자세나 마인드로 얘기해야 될지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는 실무적인 거. 실무적이죠. 네. 일단은 아쉽게도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참 이렇게 누구나 프랜차이즈 좀 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너무 잘 되면 주변에 나도 하고 싶어 막 오거든요. 그러면 너가 2호점에, 너가 3호점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프랜차이즈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너무 막 생기다 보니까 폐업률도 많이 늘어나니까 프랜차이즈는 반사기다라는 막 유행어가 막 들면서 사기꾼들이 영업을 많이 한다는 막 이런 막 평가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막 프랜차이즈 뭐 대표님들도 막 특강까지 하시고 사업설명 하면서 막 10번까지 하면서 가끔 좀 모집들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이 개정됐는데 그 법이 직영점을 1년 동안 운영을 한 데만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그만큼 검증을 한 1년 정도 해야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정도는 직영점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보공개서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 안 나오시는 가맹거래사 한 분을 같은 분을 통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넣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점주들과 만나는 이제 납품할 그런 것들, 교육할 것들 그런 것들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녹이고 2호점, 3호점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수민 대표님 같이 만나서 컨셉도 잡고 그 안에 이제 뭐 교육 담당자도 뽑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새 거기서도 또 변수가 있어서 편법이 또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수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이제 1년 된 지역점 인수해서 또 그걸 프랜차이즈 이런 방식으로도 좀 요새 나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는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이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고 그것보다는 정말 진드건이 약간 오랫동안 본질에 잘하시는 분들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듣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작가 네 분으로부터 마지막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김 대표님부터 여기 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끝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같이 책을 좀 쓰자고 했던 박 대표님 감사드리고 박사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좀 장시간이면 장시간인데 같이 끝까지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약간 이게 이 책에 든 챕터대로 이렇게 좀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대로 좀 얘기를 한 거고 아까 박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정보 위주로 좀 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마음이니까
큰 거죠. 폐업률 40%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 꺼냅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우리 회사는 폐업률 10%야 20%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폐업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신규 창업이 더 많습니다. 가맹 본부들 더 생기고 있고요. 외식 소매업 전통 트러드 7천여 개의 가맹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중에 3, 4천 개가 외식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하는 게 가맹 사업인데 이 중에 100호점을 넘게 운영하는 가맹 본부는 2%, 많게는 5%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호점을 넘긴 가맹 본부의 대표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10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 3년 정도 해가지고 100호점 낸 거는 돈을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표님들을 만나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고 그 안에서 진짜 본질을 찾는 그런 창업을 주변에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공조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책을 쓰면서 저자들에 대한 그 위대함을 많이 알았고요. 그리고 저도 외길 인생을 한 35년 가까이 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없었나라는 정도로 좀 많이 그런 쓰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기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프랜차이즈업을 하면서 정말 저는 프랜차이즈가 정말 남한테 정말 희망의 씨앗을 주고 가정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미랄의 역할을 좀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부터 지금 현재까지 왔지만 저를 만남으로써 최소한 망하지 않고 더 삶의 유태감도 들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2018년도에 기아 대책이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맹점 수만큼 기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기아 대책하고 함께 있어서 제가 첫 의미가 돈 벌면 뭐 할래? 해서 제가 어려워봤으니까 좀 나누자 하는 의미로 시작된 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면 지금 현실에서도 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는 의미에서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사도 만났지만 저의 첫걸음을 뒤었던 기부의 현장이어서 의미가 더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부와 수학을 통해 꿈을 성취하는 기업 DGMIT의 버널리티입니다. 도네이션 앤 게더링 메이크이셔서 DGMIT고요. 사실 언제 끝나는지 굉장히 경직돼서 앉아 있었는데 끝나서 마음이 너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흔쾌히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책 안에는 사실 이게 제가 쓴 거는 2023년 12월에 제가 원고가 나갔는데 아직 좀 사실 다 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박수진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책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와주신 제 지인분들 꼭 나면 제가 부담으로 모시겠습니다. 꼭 남아서 시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사실 꼭 읽어봐 주시고요.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덮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다른 분들 책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프랜차이즈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후원해 주시고 바라겠고, 그리고 저희들 각각 베스트셀러의 책자가 아닐 수 있지만 베스트의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고요. 앞으로도 베스트셀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명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네 분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해봤습니다. 귀한 공저 출판해주신 부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분들 두 분 감사한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양쪽에 화면을 보시면 아직 서 계시면 됩니다. 양쪽에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이 아니라 영상 전문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빛을 예쁘게 쓰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아까 그 섬세한 말씀을 해주신 오재균 대표님 그 섬세함에 비해서는 조금 태도가 금방 되시죠.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사실 저기 와 계십니다. 가호 스튜디오의 박재범 대표님이거든요.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공간이 여기가 또 좁고 또 저렇게 하자니 기둥이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여쭤보니까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어떤 전략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보다 이제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이동하는 것보다 작가님들이 우리 대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 그대로 앞에 앉아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서 주시고요. 요 기둥과 요 벽 안으로만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 작가 네 분은 요 가운데에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필창.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네. 예, 이쪽에 작가님들 네 분은 거기에 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되고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일어나서 죠. 네, 의자 밟고 올라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얼굴 작가님들 조금만 더 이쪽으로. 저희 나중에 사진 보고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할 거니까 다 얼굴을 잘 앞으로 내밀어요. 요 기둥 안쪽으로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사모님하고 따님도 일어나셔야죠. 네,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촬영할게요. 예, 좋습니다. 우리 거기 계시는 우리 김종만 대표님 키가 크시다고 앉아 계시면 일어서 주십니다. 좋아요. 오케이. 다 같이 이제 책 들고요. 우리 이게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도록 다 응원해.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 나옵니다. 색깔 너무 예쁘네요. 오케이, 촬영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작가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자, 이제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작가님들에게 직접 사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이 자리를 설립해 주기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소 협찬, 기아대책 본부에서 장소 협찬을 해주셨고요. 오재균 대표님이 밀키트 선물하셨습니다. 김영민 대표님이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초콜릿과 캔디 선물하셨고요. 오경주 대표님이 생과일 주스를, 그리고 이미정 한식 디저트, 이미정 선물입니다. 그리고 파우치 음료는 김도영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자 사인을 받으시기 전에 지금 이 공간을 제공해 주신 기아대책 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이곳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답니다. 제가 앞으로 모셔서 이곳을 한번 소개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듣고 사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아대책 소개를 하고 우리 자리를 잠깐 체크해 주시는 동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아 대책의 희망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를 돕기 시작한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빈곤에서 회복된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까지 나음보다 구별된 다름으로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기아 대책은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국내 아동과 가정, 지역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동체의 시작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이 시급한 위기가정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가정의 안정적 삶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통해 만들 수 있기에 기아 대책은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주체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지역에 있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공동체가 함께 변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은 굶주린 이웃들의 영적 육체적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기대봉사단을 직접 파견하여 아동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 대책은 다양한 재난에 처한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연결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 대책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한 아동과 가정을 돕고 평화 통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은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순환으로 환경적 가치를 지키고 재사용 나눔가게 수익금으로 여성 가장과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기아 대책의 기적과 같은 활동은 후원을 넘어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나눔의 유산을 남겨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나눔과 섬김 활동에 앞장섰던 한국 교회들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마음을 나누어준 기업들이 함께 동행해 주었기에 기아 대책은 전 세계를 누비며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아 대책은 선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 단단한 희망의 힘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희망 친구가 되겠습니다. 희망 친구 기아 대책.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잠깐 인사 나온 기아 대책 교역육실의 김영우 부장입니다. 이곳에 오셨는데 이 건물의 지하에만 앉아있다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오재균 대표님께서 기아 대책에 5년 동안 1억을 후원하시는 필란트로피 멤버로서 저희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모님과 함께 이 일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일에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이 일을 하면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오신 분들께 이 일을 좀 같이 나누고자 이 시간을 또 직접 먼저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했다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희와 함께 CSR 같은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와 함께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큰 사업체의 대표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안에 많은 직원들이 또 저희가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각 후원자님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선교여행을 같이 가는 후원자 필드 트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과 좋은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멀리서 찾는 것도 좀 어렵겠지만 이곳에서 오재훈 대표님께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이렇게 오늘 나눠드린 여러 밀키트와 선물 가방에 기아대책 안내와 신청서가 같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마음이 통하셔서 또 후원에 마음이 열리신다면 오재훈 대표님이 직접 다 저희한테 연결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대표 전화를 주셔도 감사하고 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제 사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한 줄로 쓰셔서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사인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다 받아요. 원래 다 받아. 근데 이제 아니면 그냥 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에다가 다 쓰실 거예요. 다섯 분이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번역 PPD 좀 앉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맛을 혹시 어떤 일 좋아해요? 전체 작은 필요하신 언제나 연락 주시면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뭔 소리야? 끝났지? 그래, 한번 확인해 볼게. 혹시 마세라티와 소나타